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기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도 그 생협과 신협 간에 그 MOU가 있었습니다. 되게 뜻깊은 자리였고요. 바로 이어서 또 4개 부문 사회적 경제가 같이 좀 실천 과제를 협약하는 그런 순서를 오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각자 도생의 시절에 사회적 경제가 왜 좀 대안이고 희망인지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구호라든지 행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과 좀 실천에 대한 어떤 약속으로 우리가 좀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서울시 사회적 경제 4개 부문 10대 실천 과제 선언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내외빈 분들을 소개하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각 부문의 대표자 역할을 해주시면서 거의 헌신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소개 올릴 때 큰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사회적 경제 협의회 변영석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 김성섭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서울광역자활센터 윤현옥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협동조합협의회 상임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이미연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쿱 소비자활동연합회 부회장 한금희 부회장님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협 서울지역협의회 백승재 회장님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사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 사회적 경제과 정진우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은혜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15 서울 사회적 경제 주간 행사 집행위원장을 맡고 계신 변영수 대표님으로부터 오늘 사회적 경제 주간 그 선포식 및 선포식에 대해 그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회적 기업 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변영석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아마 무대에 다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막 하고 있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신용협동조합하고 신협과 생협 간의 MOU 체결을 하시고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 가장 오래된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협동조합들이기도 한데요. 다른 맥락에서는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져온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등이 저희가 이제 부문이라고 부릅니다. 뭐 적절한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법제도 때문에 만들어진 4개의 큰 흐름들이 좀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각각의 별개로 만들어져 오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모아낼 거냐, 이런 준비를 하는데 지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3년의 시간들을 좀 넘어서 믿을 수 있나? 아까 그 MOU 때 신뢰라는 게 뭐지? 믿을 수 있나? 그럼 나는 어디까지를 할 수 있지라는 질문에 조금의 단초들을 좀 가지고 이제는 공동이, 민간이 뭐 시나 아니면 국가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들이 스스로 이 사회적 경제의 자발적인 힘으로 사회적 경제를 끌어나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10가지의 핵심 주요 과제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적 경제 주간을 맞아 비록
메르스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행사들도 다 취소하고 공연이나 자치구에서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들은 다 좀 잘 안 됐어요. 하지만 소소하게라도 우리가 부문의 결의들을 모으는 자리, 그리고 그것을 시발점으로 사회적 경제 주간이라는 4개의 부문들이 함께 벌이는 어떤 기념의 잔치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여러분들 모시고 선포식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 내용들 함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 앞으로 또 1년 동안 같이 할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개 부문 소개 시간인데요. 각 부문이 사회적 경제의 공중 공생을 위해서 어떻게 활동해오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 갈지에 대한 계획과 포부를 발표해 주시는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또 올라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사실은 맏형 역할을 맡고 있고 일기 민관정책협의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사회적 기업 부문을 대표해서 변 대표님께서 또 말씀 주시겠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올라오니까 모노드라마 같은 거 하는 기분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사회적 기업 협의회 대표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민관정책협의회라는 곳에서 계속해서 부문 내 대표님들이나 지역의 대표님들까지를 포함해서는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실제로 그러면 사회적 기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협동조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호 이해를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니 아직은 굉장히 좀 미약한 수준이더라라는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는 각 부문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걸어왔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왜 10개의 과제가 공통으로 나왔나에 대한 좀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기업의 정의는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기업은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이 되면서 제도적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자활기업으로부터 출발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맥락에서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인되게 된 게 이제 저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2014년까지 계속해서 여러 법제도적인 정비들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국내 사회적 기업들의 숫자를 보면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들을 합쳐서 약 한 2,50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서울 고용된 인원으로 보면 약 27,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 종사자로서 일을 해오고 계십니다. 서울에는 409개 정도의 예비와 인증과 뭐 그다음에 지역형, 부처형 뭐 이렇게를 포함해서 분포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은 곳은 마포, 그다음에 영등포, 뭐 그다음에 종로, 관악, 뭐 강남 이렇게 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좀 분포를 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청년 뭐 소셜 벤처라고 부르는 친구들, 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창업팀들도 매년 한 100에서 150개 팀들이 서울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포함하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자임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는 이거보다도 훨씬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업종으로 보면 뭐 다른 협동조합이나 다른 것들도 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사회적 기업은 문화예술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 교육 분야까지를 합치면 거의 절반 정도의 사회적 기업들이 이쪽 분야에 진출해 있고요. 특히 이게 다른 전국 단위의 지역과 좀 비교하면 서울에 특히 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타 다른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요. 아까 인증 사회적 기업이 지금 현재 1,320개가 있는데요. 숫자가 이만큼이 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좀 한정된 업종에 좀 포함되어 있던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영역들까지를 포괄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이 주요하게 지난 3년 동안 좀 집중을 했던 거는 사회적 기업으로 몰려 있었던 혹은 사회적 기업이라고 먼저 부각되었던 여러 가지들을 협동조합의 방식이라거나 마을 기업의 방식이라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것으로 함께 이름을 부르고 통합적인 시너지들을 내자라는 거에 이제 핵심 목표를 가지고서 사회적 기업들은
좀 이런 것들을 해왔고요. 사회적 기업들은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지금 좀 하고 있냐면,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의 당면 과제는 좀 규모의 경제를 이제는 만들어가는 단계에 좀 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아직 그 당사자들끼리의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다 취합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매출액을 총 합치면 약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전국으로는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기업뿐만 아니라 이 경제의 규모 자체도 좀 규모화 되고, 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는 어떤 단계,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성장 전략에서 개별 기업의 성장 환경을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얘기되었던 방식들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로를 개척하는 건 물론 사회적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또 뚜렷한 모색들이 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을 조성하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금뿐만 아니라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함께 조성해 갈 거냐, 이런 고민들. 그 다음에 가장 그 사회적 기업들한테 여쭤보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홍보 마케팅 역량이 가장 취약해요 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풀어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나 사회적 기업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시간이 많지 않아요. 좀 늦게 시작해서 이 정도로 짧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협동조합 협의회 이면 총장님께서 협동조합 부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협의회 이미연입니다. 사람 중심의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하여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는 며칠 전 두돌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 6월 27일 바로 옆에 있는 시민청 지하 태평홀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저희 서울협의회가 출범하기까지에는 2012년 9월부터 첫 모임을 시작하면서 거의 한 6개월 이상의, 9개월 이상의 어떤 준비 끝에 13년도에 어떤 출범식을 하게 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가 이제 두 돌이 되었는데,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가 서울 지역에서 2년 전에 이렇게 반짝 새로운 협의체가 탄생되고 새로운 조직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 서울의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협의체가 왜 만들어졌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주체들이 모였는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전통을 가진 협동조합들과 그다음에 기본법에 근거한 일반 협동조합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서 민간 당사자 조직으로서의 주체를 형성하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독자적인 그 성장 발전의 비전을 수립하자, 이러한 꿈과 의지를 갖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개별 단위 조합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교육사업, 상호거래사업, 기금사업, 여러 가지 정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협동조합 현장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수행해서 민민 협력에 기반한 어떤 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자,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그 의지를 갖고서 서울협의회가 창립을 하였습니다. 예, 창립 사진 잠깐 구경하시고요. 예.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지역 협동조합 협의회가 저희 출범대회 때의 모토였습니다. 서울협의회 회원 구성 및 조직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협의회는 협동조합의 오랜 전통을 가진 생협, 신협과
그다음에 기본법에 의한 신생협동조합이 모인 협의체입니다. 신협은 1962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소비자 생협은 1998년도에 제정이 돼서 99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런 사회적 경제의 어떤 주체이고 지금까지 민간의 어떤 자립 운동으로 쭉 자기 조직의 발전과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꾸준히 조합원의 힘으로 일궈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법 시대를 맞이해서 일반 협동조합이 양적으로 팽창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기존의 협동조합 운동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새로운 또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해서 이 신생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업종협의회가 11개 회원, 지역협의회가 10개 회원, 준회원 6개 회원 단체로 해서 27개 회원의 322개의 단위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협의회 조직체계는 보신 바와 같고요. 지금 사무국과 그다음에 각 3개의 위원회가 열심히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서울협의회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협의회 존리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 단위로 협동조합 협의회가 설립되고 있고 그다음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 자치구에서 지역협의회가 창립되었고 서울협의회 전원 전부 모든 지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외 동대문, 마포, 다른 지역에서 준비위를 구성하면서 서울협의회가 또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사진입니다. 지역협의회 활동 현황으로 지역신문의 공동관계나 지역기반 상호거래나 일일 마켓, 또 협동조합 교육, 워크샵, 또 지역 자치구 차원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연대와 또 제도 개선을 위한 어떤 자치구와의 협력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협의회가 이제 만 2돌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27일에 창립을 해서 작년 2014년 12월 31일까지를 1기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1기의 어떤 저희의 그 나름대로의 모습은 개별별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 지역협의회 건설을 통해서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어떤 전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민간의 중심 주체가 결집되었다라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그 의미와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서울협의회 재정자립도 제고와 각 영역에서 활동체계를 수립해서 협동조합으로서 어떤 자조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요건을 조합원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현장을 대변하는 역할로서의 민간 파트너로서의 어떤 그 대표성을 지위를 나름대로 가졌다는 점에서 일기의 성과로 저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부터 17년까지를 서울협의회 저희는 2기로 규정하였습니다. 큰 방향은 협동조합 7대 원칙에 근거한 건강한 협동조합의 확산입니다. 이제는 기본법 시대 3년 차입니다. 양적 팽창의 흐름에서 우수한 협동조합들이 많이 등장하고 또 질적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협의회는 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지역 협동조합의 대표처로서의 임무를 다하여 궁극적으로 협동조합 지역사회로 시민의 삶의 변화와 협동조합 가치를 확산하는 비전을 저희가 수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기에서는 네트워크 단계에서 구체적인 단위조합 성장 지원 전략으로 수립하고 양적 팽창의 흐름에서 질적 발전의 견인차로서 다종다양한 성장 사례 확대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제 서울협의회 내 그 우수한 또 견실한 협동조합들이 네트워크 안에서 중심 역할을 하면서 협동조합의 어떤 자립의 순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2기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가 서울협의회가 2돌이어서 서울협의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이제 어떤 이제 그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더 이렇게 다른 부분과 공유하고자 간단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희 그 협동조합의 역사는 일제 침략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제 탄압에 의해서 전부 다 소멸하고 또 해방회 또 현대사의 굴곡에 따라 협동조합 역사가 단절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이제 여기까지 또 쭉 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 타 부분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구호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하고 연대하는 사업으로 구체화되는 모습 갖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가장 이제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진 자활 부문을 대표해서 서울광역자활센터 윤윤옥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서울 지역 자활 사업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네, 이제 진행하면 되죠? 진행하면 되나요? 왜 안 넘어가? 리모컨,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넘어가죠?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넘어가나요? 네. 자, 저희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이고요. 중앙자활센터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에 14개 광역자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그 시군구에 246개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이걸로 해야 되나? 네. 서울에는 30개 지역자활센터가 있고요. 빈고, 취약계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뭐 3개씩 있기도 합니다. 지역자활센터의 사업 추진 배경과 한편으로는 자활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동기가 한 80년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생활보호법이라고 우리나라 그 취약계층을 정부가 이제 보호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어떤 빈민운동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96년 외환위기 시절에 특히 근로빈곤계층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했죠. 그래서 지금 자활사업의 효자사업이라고 하는 복지간병 사업을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그때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5개, 서울이 지금 노원자활, 관악자활이 96년도에 만들어진 아주 역사적인 기관이고요. 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자활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에 이제 제정 시행되면서 그 시범 사업으로 민간에서 했던 이런 생산 공동체 운동 사업이 중앙 정부 사업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생활보호법에서
일하는 복지, 생산성 복지 이렇게 좀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활 사업은 그러니까 생산 나눔 협동 이런 정신으로 근로 빈곤 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을 사업으로 해서 그 자립자를 도모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활 사업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70년대에 이어서 80년대에 생산 공동체 운동, 생산자 협동조합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이런 생산 공동체 운동들이 이제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자활 공동체, 자활 사업 안으로 많이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하지 못하고 기업도 수익성이 낮아서 접근하지 않는 제3섹터, 이런 사각지대에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활 공동체가 경제 조직으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많은 자활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활 사업은 지역사회 중심 사회적 경제의 산실이며 살아있는 사회적 경제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활 사업이 저희가 하고 있는 중점 사업 분야를 좀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 자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모두 17,000명 정도의 서울 시민들이 저희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활 근로 사업단이 317개, 그리고 자활 기업이 190개, 그래서 한 500여 개의 자활 사업체가 지금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바우처 사업,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자활이 만든 공제회 이런 기타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자활 사업 한 6개 정도로 소개해드리겠는데 무엇보다도 광역사업 육성과 서울형 모델, 자활사업 모델 개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보조원, 주거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광역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배송, 자전거, 청소, 영양플러스, 세차 이런 광역 자활근로 사업단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종보다 세분화된 자활 종목별로 보면 자전거, 세차 이렇게 보면 한 25개 종목의 자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광역 사업으로 이제 구축해 놓은 것들은 아무래도 시장성이 좋은 수익성도 있고 그런 좀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경영 컨설팅과 판로학대고요. 지속적으로 자활 사업체들을 경영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공동 브랜드 등을 개발해서 홍보도 하고 판로 획도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문 희망정태 계속 나가고 있고요. 작년에 서울광정 스케이트장에 북카페하고 매점을 저희가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교육훈련, 이 근로빈곤계층에 있어서 교육훈련, 기술수동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1년 중에 200일 이상을 교육을 합니다. 여러 다양한 교육을 하는데 그중에서 한 3개 정도 소개해드리면 매년 적정기술학교를 운영을 합니다. 청소, 집수리, 그다음에 자전거. 그래서 자활기업은 멘토가 되고 자활사업단은 멘티가 돼서 상호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 매장들을 이제 다니면서 현장 코칭을 직접 하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이제 운전 면허라든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서 시창업하기에 보다 유리한 그런 조건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자활 사업은 특히나 민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를 좀 돈독히 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경제 부문 간 그리고 복지기관과도 꾸준한 연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연구, 홍보, 정책 개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소득층 자활 기반 조성. 이것은 자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서울 지역의 어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형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이런 6개 단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총 63건 한 13억 정도를 갖다 소액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키움2 통장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좀 취약계층들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 매월 10만 원씩을 본인이 적립을 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서 3년간 적립 후에 좋은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자율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을 부문에 대해서 마을기업연합회 김성섭 이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서울시 마을기업연합회 김성섭입니다. 준비되는 동안 바로 준비됐네요. 서울의 마을기업을 표현하는 문장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요. 서울의 웬 마을기업? 이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지는 의미는 뭐 몇 가지 있겠지만 일단 마을기업이 뭐야?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마을이 없는데 무슨 마을기업?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서울이라는 데서 마을기업이 해결해야 될 사회적 미션이 있을까?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마을기업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어쨌든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 채로 이제 오랜 논의 가운데 한 2년 정도를 논의하면서 마을기업 연합회를 올해 4월에 창립을 했는데 그 과정을 전체를 또 통트는 단어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어놓은 과정이고요. 그런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지라는 거네요. 마을기업 현황은 더 세게 눌러야 되나요? 이거 그냥 프레지니까 그냥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걸로는 네. 마을기업은 이제 지금 서울시와 안행부가 별도로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하고 있는데요. 안행부 선정 102개, 서울시 선정 27개, 동시 지원 18개 있고요. 다음 넘어가 주시고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7월 정도부터 이런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당사자 모임이 시작됐고요. 이 모임을 지난하게 한 2년 정도를 굉장히 여러 번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회적 미션이 뭔지를 확인하는 문제, 또 우리의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협력의 내용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왔고 이제 이것을 모은 것으로 좀 전에 이제 올 1월 달에 정말 많은 마을기업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고 올 4월에 좀 감동적인 그런 창립총회를 했어요. 현재 어쨌든 저희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조합은 30여 개지만 여전히 100여 개 마을기업 당사자 조직으로서 연락망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던지 아니면 뭐 필요들이 생길 때마다 다 연락을 드리고 또 자료들도 다 저희가 포함하고 갖고 있으면서 외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할 때는 연합회가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정기총회 아까 말씀드렸고 저희 특징은 보면 열심히 토론한다는 겁니다. 답은 잘 안 나오는데요.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토론한다는 거고요. 올해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공동사업단은 1년 정도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공동 마켓들도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 서울 시민청에도 있고 늘장에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대공원에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벌여나가면서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지난 활동들은 쭉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마을기업 당사자들이 지금 어쨌든 올해 몇 가지 과제들을 이제 과제로 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첫 번째는 이제 안행부 마을기업의 선정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서울시만에 가지고 있었던 서울시만의 마을기업 정책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분명하지 않아졌어요. 이것이 서울시 마을기업의 정체성의 가장 큰 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없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다음에 마을기업들이 층위가 되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필요를 해결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서울이란 도시는 별로 생산할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로 서비스나 돌봄이나 뭐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영역들이 많아서 마을기업 안에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다 모여서 해결하는 문제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부문별로 네트워킹을 강화하면서 부문별로 자기 그 필요들을 꺼내놓고 또 부문별로 해결하는 그런 방식들이고요. 오늘 이제 이 협약식을 하면서 드는 고민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과제를 정말 해결하는 거고요. 하나는 더 큰 과제에 달려드는 거죠. 옛날 과제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더 큰 과제에 달려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을기업은 지금 그런 상태로 더 큰 과제를 향해서 같이 이렇게 나아갈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4대 부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10대 실천 과제를 협약하게 되는데 그 10대 협력 과제가 무엇인지 또 왜 우리가 그 10대 협력 과제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그 변영석 대표님 또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박수를 여러 번 받으니까 좋네요. 이 밖에서 들어오실 때 이 유인물 다 받으셨나요? 네, 이거 보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좀 만들면서 그 부문에 계시는 지금 방금 좀 나와서 말씀을 주셨던 부문의 대표님들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면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새롭게 도출된 과제라기보다는 지난 몇 년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해 왔던 것의 집약이고 이것을 문구로 좀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좀 다짐하고 결의하자라는 취지를 좀 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적 기업들이 처음 태동됐던 때를 떠올려 보면 당사자들의 조직의 어떤 힘들이 모여서 민간의 힘이 결집되기보다는 지원 조직의 지원을 통해서 아직은 성장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불과 한 3, 4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새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기업까지. 자활기업은 아직 당사자 조직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준비 중이세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민간의 당사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의 과제들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과제를 어떤 종류의 지원이나 어떤 종류의 의존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결의까지를 내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기쁘게 생각하면서요. 취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사회적 경제 각 부문에 대한 상호 이해 및 연대 의식을 강화하여 서울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리더십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개 부문들을 우리가 오늘 굳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말씀을 드렸던 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부문의 대표들뿐만 아니라 부문에 계시는 여러 기업의 기업가들과 그리고 종사자들과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는 큰 영역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 리더십이라고 했는데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사회적 경제의 민간 여러 조직들의 공식적인 좀 대표체로 만들어가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통합적인 민간의 리더십을 좀 창출해 가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 인증제도 도입과 사회적 경제 윤리 강령 제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등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각각의 경제 주체들은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검증이나 확인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고민들이 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올 초에는 사회적 기업 중에서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행동들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협동조합들이 많은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이 협동조합들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회의 공익적인 가치들, 사회적인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있어 왔던 것들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민간의 어떤 합의된 사회적 가치라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스스로 좀 자정의 노력들을 함과 동시에 이런 것들을 정부의 인증뿐만 아니라 민간 스스로도 인증할 수 있는 역량과 기준들을 좀 갖춰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담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표적인 상품을 발굴,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 내용이 담고 있는 얘기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하자라는 내용까지는 다 공감하고 있는데 상품들을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팔 수 있냐. 우리 모든 지금 뭐 몇천 개 되는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모든 상품들을 한꺼번에 팔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두가 좀 공감했던 거는 이 중에 대표적인 스타 상품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스타 상품을 자꾸 뭐 시에서 어떻게 발굴 육성해라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만드는 브랜드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추천하고 우리 스스로 돕고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대표 상품들을 만들어서 이 제품들 그것 하면 그 브랜드 혹은 그 상품 하면 떠오르는 사회적 경제가 연결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상품들을 같이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상품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팔로도 계속 서로 개척하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 상호간 거래를 활성화하기 노력하며 상호거래 실질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상호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이게 정말 딱히 뚜렷한 성과나 실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아직은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상호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촉진하자라는 것에는 합의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해서 지금 가장 저희가 좀 근거가 되는 자료가 될 것은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상호거래를 하고 있느냐의 목표치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얼마나 하고 있는지가 아직 정리가 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 부문들의 자발적인 협력들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호거래의 현재 수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단, 현황 파악을 올해는 좀 공동으로 좀 해 나가자. 그래서 내년에는 상호거래의 비율을 상호거래의 총액을 얼마로 하자라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치를 우리가 제시함으로써 공공도 우리도 이렇게 노력하니까 공공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의 수치만큼 목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추진을 하기 위한 좀 기본으로 좀 삼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공과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 조직의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인식 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7월 3일에 자치구청장님들과 서울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등등과 민간이 MOU를 맺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MOU라는 건 사실은 이제 함께 하자라는 결의를 모으는 거고 왜 안 되는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실질적인 문제들이 또 노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주체는 사실은 공공에서는 그것을 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현실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들이 오히려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들고 현실적인 안들을 찾아가자. 그래야만 공공구매 확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결의 혹은 다짐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금 조성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사실은 신용협동조합이 지금과 같은 사회적 경제 맥락과 동시에 좀 출발을 했다면 이미 좀 신용협동조합이 이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역사가 좀 다르게 출발을 했고 이제 막 함께하는 기운들이 모아지는 때라 신용협동조합이 그런 역할들을 아직은 다 수행하시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협동조합도 노력하지만 지역의 기금, 그다음에 부문의 기금, 그다음에 각종 여러 공제기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일단 좀 활성화를 시키고 그것들이 나중에 통합하고 연대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는 게 현재로서는 방안이겠다라고 좀 봐서요. 다양한 형태의 기금 조성, 다양한 형태의 기금 조성을 그래서 통합적으로 뭘 만들자. 올해 단계는 그거라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했고요. 일곱 번째, 우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및 생활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3년 동안 지역 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되어 왔고요. 특히 올해는 좀 이게 강조되면서 더더욱 지역, 민간의 역량이 강화돼야 된다뿐만 아니라 지역 중심의, 지역 기반의 역량들이 강화돼야 되는 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중요한 미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노력들을 민간에서 함께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덟 번째, 지속적인 일자리의 창출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의 근무 환경 및 근로 조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 부분은 사회적 경제의 여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의 고용의 이슈를 더 안정적이고 더 질로 좋은 일자리로 바꿔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들도 보면 사회적 기업 인건비도 낮잖아, 임금 수준 낮잖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현실적으로 많이 좀 높여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미진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이란 건 사실은 사회적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평균 임금을 계속 높여가고 계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지속적인 혹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미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높여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그 협동조합들, 신생협동조합들은 이런 고민들까지는 안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다양한 부문들의 일자리들이 정말 그 자체로 질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들을 개선해가는 것에 대해서도 서로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거고요. 9번째가 개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소비자를 연결하여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새로운 윤리적 소비자 그룹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이미 많은 고객들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협의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신협의 조합원들 그리고 각 사회적 기업들과 마을 기업, 자활 기업의 소비자들까지로 포함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숫자,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소비자들을 우리 각각이 다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의 경제 기업들이나 각각의 부문들에 좀 한정되어 있어서 이걸 거대하게 그룹으로 좀 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 그게 어떤 의미에선 새로운 의미의 혹은 새로운 명칭의 윤리적 소비자들을 사회적 경제 부문들이 합심해서 좀 만들어내면 이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에서의 소비를 촉진했던 것이구나 라고 인지하고 다른 기업,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물품들을 사게 되는 그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이걸 현실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가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서 시민의 물리적 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동시에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회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이 내용은 사회적 경제가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를 집약해서 담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 올해 내내 사회의 안전에 대한 공포, 위험 그리고 슬픔 안에서 좀 살아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그런 점에서 사회의 안전,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직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우리가 영리기업, 대기업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우리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만 안전에 최우선을 다하는 기업으로서의 우리 역량 그리고 이미지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노력들이 사회에서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유가족들도 계시고요. 여러 이 사회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큰 의미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해야 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닐까라는 좀 다짐을 마지막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협약식을 그래서 부문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사인하시는 걸로 하지 않았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그 당사자들이시기 때문에 나누어드린 그 나뭇잎에다가 이 과제 중에 나는 이 과제에 어떻게 참여하겠다라는 자기 이야기를 좀 담아서 같이 나누는 걸로 좀 오늘 행사를 좀 마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마지막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 같이 지금 나뭇잎을 나눠드렸잖아요. 펜과 나뭇잎이 없으신 분은 그 스태프분들이 좀 전달해 주시고요. 거기에 저희가 오늘 지금 발표해 주신 10대 과제 중에서 특히 우리 부문이 아니면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한 문장을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적어주시면 아까 소개해드렸던 부문 대표자분들 그리고 이제 내빈들부터 먼저 이렇게 나무에 그 나뭇잎을 걸어주시고요. 이어서 좀 청중 여러분도 같이 그 나무에 걸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그 기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을 이용해서 광고 말씀드리면 행사 마치고 서울 광장에 가보시면 SE 플러스 OUL이라고 저희 이 행사 소개하는 그 상징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코너가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각 부문 대표자분들께서 다 적으신 것 같은데요. 부문 대표자분들께서 앞에 나오셔서 나뭇잎을 걸어 주시겠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면 청중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그 나뭇잎도 같이 올라와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경제 과장님과 이내 센터장님도 같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걸어주신 분은 그 단상에 잠시 머물러 주셔서 끝나고 기념 촬영을 같이 하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 가치를 잘 살려서 그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 달아주셨으면 그 나무 주변에 이렇게 모이셔서 기념 촬영을 하고 행사를 마칠까 합니다. 그 자리를 정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